팀장님, 오늘 질문 있습니다. 어. 보통 다른 브랜드는 리스로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미니는 왜 리스로 차를 많이 안 뽑으실까요? 음. 리스다.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 앉아봐. 설명을 해줄게. 그 리스라는 금융상품 자체가 내 기준에서는 되게 어려운 금융상품이거든. 그래서 리스를 진행하는 고객님들한테 내가 좀 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 그러면 이 영상에서는 쉽게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에 내가 해당되네? 그럼 그런 고객님들은 리스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카트하고 남는 사람이 이제 운용 리스를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리스 계약보다는 현금이나 할부 계약이 훨씬 많기도 하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리스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자동차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분들은 리스를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미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BM이나 뭐 벤츠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미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차량은 구매 후에 바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차를 샀을 때 이 차량을 팔 때 1,200만 원, 1,300만 원에 팔 수 있어. 사실 그런 차는 정말 희귀한 차량만 해당이 되잖아. 근데 미니는 대부분의 차량은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용 리스를 하게 되면은 일반 할부나 현금보다 이자 금액이 비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하는 이자가 많아서 내가 6개월, 1년 정도 타다가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뭐 중고차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에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크단 말이야. 보통 할부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했을 때 내가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의 2%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리스는 거의 40%에서 50% 정도 해지 페널티를 더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차량을 구매해서 꾸준하게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할 고객님이 아니시라면 운용 리스는 일단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자면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일단 패스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운용 리스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종소세 신고를 하실 때 똔똔이를 쳤거나 아니면은 토해낸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환급받은 고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면세 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운용 리스를 안 해도 되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이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토해냈거나 아니면은 환급받은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똔똔이를 쳤거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고객님들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님들은 영상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했어. 그러면 남는 고객은 거의 한 분이거든.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일지를 꼭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용리스 비용 처리를 할 때 연간 세금 계산서 가액으로 800만 원 비용 처리를 받고 부대 비용으로 700만 원에서 총 1,5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연간으로 받는데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면 그 이상까지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복 비용 처리가 돼요. 내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차량이 뭐 10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니를 한 번에 10대를 구매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가액을 한 달에 60원 8만 원 정도로 맞추면 1년에 800만 원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럼 10대면 8천만 원 비용 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까지 해서 연간 뭐 10대라고 하면은 맥스로 1년에 1억 5천 정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면 내가 월납입료를 68만 원보다 높게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도 그 이상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다. 일반적인 세무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연간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 뭐 몇십억 이상 매출이 발생을 해야 법인 전환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미니 한 대를 법인 사업장으로 비용 처리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절세 효과나 세무적인 그 돌려받는 금액에 대한 효과가 있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연간 50억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법인 사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연간 1,5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과연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법인 대표님들이나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보시면 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리스 차량을 한 대 정도 운영하는 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 2대, 3대 그 이상으로 중복해서 비용 처리를 받고 지출 처리를 늘렸을 때 만약에 소득과세 구간을 한 단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베스트인 거야. 좀 어렵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세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러프하게는 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장 맡기는 세무사한테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할부랑 리스 중에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면은 보통 세무사는 다 알려줘. 지금 고객님은 세금상으로 사업장 운영하시기에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혹은 아니요, 고객님은 그냥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돼.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일 수가 있고 간혹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할부로 구매했을 때도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부로 구매해서 비용 처리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맞아. 할부로 구매해도 감가상각요율표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세무사가 해주는 경우도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차량을 내가 중고차로 매각할 때 부가세를 끊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이거는? 알 것 같습니다. 봐봐. 내가 이 차량을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그러다가 3년 동안 잘 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차가 2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2천만 원에 중고차를 매각을 하겠지. 그러면 중고차 상사로 비용 처리를 받은 차량에 한해서는 10%를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200만 원이 붙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비용 처리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 10%가 더 나가니까 이거는 나중에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비용 처리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 이 얘기는 사실 신차 판매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야.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편하게 내가 운용하고 반납을 하면 된다.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거겠지. 근데 딱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주면 할부보단 비싸요. 미니에서는. 우리가 매달 프로모션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월납 지원에 대한 금융상품도 운영리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 보면은 할부보단 조금 비싸. 근데 내 돈 나가지 않고 법인 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리스 운용하셔도 괜찮다. 근데 안 하셔야 되는 분들이 뭔가에 좀 현혹돼 가지고 운영 리스를 덜컥 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그 영업사원을 원망하고 처리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마침 또 동욱이가 질문을 해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혹시 추가로 개인으로 차를 사는데 자기 명의로 안 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리스로 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명의를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 그 임대주택 사시는데 리스로 사면은 명의에, 그러니까 등록증상에 내 명의가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하면 안 돼. 요즘에는 임대주택 살 때 등록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가입 내역으로 봐. 근데 보험가입할 때 차량가액을 기재를 하잖아. 그 기재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거 조치가 될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사실 그 임대주택 산정 가액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는 게 맞고
근데 나는 뭐 죽어도 타고 싶다. 그러면 장기 렌트로 타야 돼. 렌트는 안 걸리나요? 장기 렌트는 아예 안 걸려. 보험도 이제 파이낸스에서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장기 렌트로 구매하시던지 아니면은 리스로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외에 사실 명의를 감춰야 되는 이유는 나는 사실 많이 없다고 보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세일즈하기 좀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리스 차량 뽑을 때 음. 선납이랑 보증금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얘기하면 선납은 휘발성 비용이라 내가 선납을 2천만 원, 3천만 원 넣는다고 해서 그 선납금이 계산서 처리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어차피 운용 리스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 계산서 처리를 받기 위해서 운용 리스를 하시는 건데, 선납금은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월납임료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 왜냐하면 운용 리스를 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비용 처리를 많이 받을 거면 월납임료를 낮추면 안 되잖아. 근데 선납금은 휘발성 비용으로 월납임료를 낮추기 위해서 내는 목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순이 생기잖아. 차라리 무선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목돈을 보증 형태로 넣어서 전체적인 총량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 기본적으로 나한테 출고하시는 분들은 선납 형태는 많이 없고 보증 형태가 조금 많고 아니면은 무보증 형태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선납금을 내고 싶은 목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나눠서 월납임료로 낸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고객분들이 오시면 음. 계약 개월 수는 어느 정도로 많이 하시나요? 리스 개월 수는 이제 BMW 파이낸스 기준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 이거 정해진 답은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3년이 현재 미니의 엔진하고 미션에 대한 보증 기간이고 5년이 MSI라고 해서 엔진 오일이나 오일 필터 이런 소모품성 교환에 대한 보증 기간이야. 그래서 엔진 미션 보증 기간에 MSI 보증 기간까지 합쳐서 전체 다 보증을 받고 운용하시다가 반납을 하실 거면은 3년 기준으로 잡아서 운용을 하시고, 만약에 MSI 보증 기간이 5년에 6만 킬로이기 때문에 1년에 12,000km 환산을 해서 그 미만으로 만약에 운용을 하시는 고객님이라면 5년 정도는 기준 잡아서 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또 동아 또 궁금한 점 있어? 이 정도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은 리스 같은 금융상품은 굉장히 좀 복잡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영업사원하고 잘 소통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맞는 견적을 산출해서 알맞게 잘 운용을 해야 되는 상품이기도 해. 운용 리스 잘못 쓰면 진짜 카푸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이제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공부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미니를 리스로 보시는 고객님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고객님의 차량 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니박스 옥팀장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